급성 심장정지와 급성 심장사의 이해.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매스컴에서 종종 보도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하자마자 6학년 전체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부장교사로 과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 이모 씨. 이 씨는 그해 12월 초 복통을 호소해 조퇴했다가 다음 날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주변 가족이나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급성 심장사는 돌연사, 심장급사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단어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망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대처하기 어렵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처치를 하면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심장사의 정의와 국내 현황, 그리고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심장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급성 심장사의 국내 현황과 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급성 심장사의 원인 질환은 무엇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처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심장사란? 급성 심장사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돌연사, 돌연심장사, 급사, 급성 심장사란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심장사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심장사란 심장의 전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박동이 매우 불규칙해져서 온몸에 피를 보내주지 못해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병으로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뒤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심폐소생술에 의하거나 자연적으로 심장박동이 돌아오는 순환 회복이 되면 급성 심장정지라고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급성 심장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정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의무 기록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2016년에 약 3만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7.6%가 생존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발생 환자 수는 19,480명에서 29,832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고 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9.3명에서 41.5명으로 1.1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존율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2006년 2.3%에서 2016년 7.6%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뇌기능 회복률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2006년 0.6%에서 2016년 4.2%로 약 7배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뇌기능 회복은 CPC 적도 1이나 2에 해당합니다. CPC는 대뇌 수행 분류라고 하며 영어로 세리브럴 퍼포먼스 카테고리라 합니다. 이는 심폐소생술로 뇌 손상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경미한 신경학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의식과 활동 면에서 지장을 받지 않고 양호한 대뇌 기능을 보이는 경우를 CPC 척도 1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대뇌 기능을 보이는 경우를 CPC 척도 2점, 의식은 있으나 중증의 대뇌 기능의 장애를 보이며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CPC 척도 3점, 혼수 상태 또는 식물인간 상태를 CPC 척도 4점, 뇌사나 사망 상태를 CPC 척도 5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하에 CPC 척도 1점 또는 2점이 좋은 신경학적 결과를 가지고 태어난 환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급성 심장정지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지만 매년 발생한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은 64에서 65% 이상으로 여성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발생률은 2006년 39.3명에서 높게는 45.1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41.5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급성 심장정지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는 56.2%에서 74.8%로 증가하였습니다. 질병 중의 90%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질환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에서의 발생률은 2006년 38.7%에서 마지막 3년간은 약 50%로 증가하였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며 전체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도로, 고속도로 8에서 10%, 요양기관 5에서 7%, 구급차 안 4에서 6% 순이었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추이 및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8년 전 최대 3.1%에서 2016년 최대 29.6%로 약 9배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간 시행률도 꾸준히 차이나고 있어 잘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간의 23.5%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 생존율, 뇌기능 회복률, 심폐소생술 시행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조율을 보면 2006년 39.8명에서 2016년 5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발생 표준화율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39.3명에서 41.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율은 어떤 집단에서 특정 질병을 총량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표준화 발생률은 모집단의 구성비를 표준화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평균은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9배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뇌기능 회복률은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생존율, 뇌기능 회복이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최대 약 30%로 다른 나라보다 낮으며 지역 간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과 증상. 급성 심장사는 대부분 심장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심장외의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심장 기능이 멎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멎는 대부분이 심각한 빈맥성 부정맥에 의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전 심기항진, 가슴 압박감, 숨참, 흉통 등을 호소할 수 있으나 반수 이상에서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다음 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발생합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져서 가슴 통증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무증상 허혈증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져 있지만 가슴 통증은 없으며 가슴이 갑갑하거나 증상이 경미한 병입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기형입니다. 이 병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정상적이지 않은 주행, 기시 등을 보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약 1%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으로 심장혈관 촬영 시 우연히 발견될 수 있으나 심각한 심근허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을 때에도 드물게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심근증이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좌심실벽이 두꺼워지게 할 만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동반 질환이 없이 좌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심장 안의 근육이 비대해지면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신을 하거나 급성 심장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근의 두께가 30mm가 넘거나 급성 심장사의 가족력, 실신의 병력, 비지속성 심실빈맥, 운동 시 부적절한 혈압 강화가 보이는 경우 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확장성 심근증은 심장의 수축 기능이 저하되어 이로 인해 심실의 확장과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감소되고 심부전과 부정맥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판막이 경화되어 협착이 일어나거나 판막이 닫히는 기능이 떨어져 혈액의 역류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 실신이나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적 이상 심장질환은 QT 연장 증후군, 보르가다 증후군 등을 포함한 유전성 부정맥 질환과 약제 유발성 부정맥을 보이는 병을 말하며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은 심장 맥박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병으로 운동, 감정 변화, 청각 자극에 의해 실신이나 급성 심장사일 수 있는 병이며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심전도에서 QT 간격이 길어져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르가다 증후군은 20대에서 40대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증상 없이 자다가 갑자기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사망할 수 있는 병입니다. 심전도에서 특정한 유도에서 말 한 장 같은 ST 분절의 상승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은 없지만 이형성 협심증도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관상동맥 내에 심한 동맥경화는 없지만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좁아지게 되어 심근허혈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관계없지만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박리증, 뇌출혈 등도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됩니다. 급성 심장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 다르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며 전체 급성 심장사의 70%까지를 차지합니다. 비후성 심근증, 확장성 심근증 등과 같이 비허혈성 심근증을 포함하는 구조적 심장 이상이 급성 심장사의 10에서 15%까지 차지하며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급성 심장사의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 달라 2017년 심장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전성 부정맥으로 급성 심장사한 경우가 14.7%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들이 유전성 부정맥에 의한 사망이 많으며 이는 급성 심장사의 사망 연령이 서양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관상동맥 질환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증가하는 질환이지만 유전성 부정맥은 태어날 때부터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35세 전후의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급성 심장사의 발생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콩팥질환, 염증, 유전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우렬성 심부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좌심실 확장, 비대, 심실 섬유화, 반응 등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취약한 기질, 영어로 블러너블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심근허혈, 혈액 내 칼륨 수치 증가,
혈액 내 마그네슘 수치 저하 같은 전해질 이상, 항부정맥제와 같은 부정맥을 조장할 수 있는 약제의 사용, 자율신경계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 혈압 저하 같은 악화인자가 작용하면 심한 부정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급성 심장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없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서 악화인자가 작용해도 심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생선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세포막 안정화제를 사용하면 부정맥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 가슴을 주먹으로 맞던가 공에 맞는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실세동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실이 1분에 수백 번 이상 뛰어 펌프 기능을 소실하게 되어 수분 내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멎게 되는 치명적인 부정맥입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 그림은 심실세동의 심전도 모습입니다. 심전도가 불규칙하고 빠르게 변하며 각 파형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급성 심장사 당시 관찰된 부정맥의 유형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심실세동이나 심실에서 기원하는 부정맥으로 심박수가 빠른 심실성 빈맥에 의하여 심정지가 유발되는 경우가 급성 심장사의 60에서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빠른 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는 심실성 빈맥 그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심실성 빈맥이 심실세동으로 악화되어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심한 서맥, 무수축, 심전도에서 파형은 보이나 심실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무맥성 전기활동에 의한 경우는 급성 심장사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근어혈로 급성 심장사한 경우에는 다형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급성 심장사의 주된 기전이 됩니다. 다형 심실빈맥은 심전도 파형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심실빈맥입니다. 심근경색증 병력과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심실빈맥이 다형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으로 변하여 급성 심장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실수축 기능이 떨어져서 폐부종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우렬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확장성 심근증 환자에서는 약 50% 정도에서만 급성 심장사 당시 심실성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관찰됩니다. 이들 급성 심장사 환자 중에서 좌심실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에는 무수축이나 무맥성 전기활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빈도가 증가되어 약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급성 심장사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심장사 발생 전 증상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생이 안 되는 경우 사망하며 소생되더라도 기억 소실이 발생하여 증상을 기억하는 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1개월 이내에 51%의 환자에서 1시간 이전에는 80%의 환자에서 건강에 이상을 느끼게 하는 경계징후가 있었습니다. 흔한 경계징후로는 흉통, 숨참이었고 여성에서는 숨참이 흉통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 판별. 급성 심장사의 발생은 대부분 일반인들에게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질적인 병이 있으면 그 위험률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급성 심장사의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므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와 비슷합니다. 첫째는 흡연입니다. 현재 흡연 중이고 하루에 피우는 단백의 피의 수는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암이 없던 10만 1,01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 29.1%는 현재 흡연 중이며 26.4%는 과거에 흡연했었고 44.5%는 흡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 351명이 급성 심장사를 당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현재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나이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을 보정한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2.44배 높고 하루 25개 피 이상 피우면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3.3배, 하루 1에서 14개 피만 피우는 사람도 비흡연자에 비해 1.84배 높았습니다. 또한 담배 피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증가하여 흡연 기간이 35년이 넘으면 비흡연자에 비해 2.22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하더라도 20년 후에나 비흡연자와 위험률이 비슷해집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심폐능력을 향상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질을 변화시키며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임으로써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어 과체중, 비만 및 대사증후군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비후성 심근증, 관상동맥 기형, 심근염, 부정맥 유발성 오심실 이형성증 같은 심장 이상이 있는 경우 운동 중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부정맥 유발성 오심실 이형성증은 1980년대에 처음 보고된 심근증으로 오심실의 지방섬유화와 심실빈맥, 급성 심장사, 오심실의 기능 및 구조 이상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병입니다. 급성 심장사의 6에서 17%가 운동과 관련이 있고 격렬한 운동 시 나이가 들수록 남자인 경우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상승합니다. 평소 운동량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는데 일주일에 2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매일 2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6배 높습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최근 논문에서 젊은 선수에게 나타나는 급성 심장사의 흔한 원인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젊은 선수에게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는 거의 없으며 원인도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하루 6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금주자보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가 많았으며 사망의 76%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나이와 사회적 환경, 흡연 여부로 보정한 급성 심장사는 약 3배가량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급성 심장사의 가족력입니다. 급성 심장사나 급성 심근경색과 동반된 급성 심장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1.5에서 1.8배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 흡연과 같은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유전성 부정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성 부정맥 확진을 위해 심전도 검사, 운동 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심장 영상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유전자 검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전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급성 심장사와 연관관계가 있으며 전쟁이나 지진 같은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급성 심장사의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섯째는 염증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C반응 단백질의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급성 심장사의 위험을 올립니다. 급성 심장사 고위험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우렬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 심부전 증상이 약물로 비교적 잘 조절되어도 2년 이내에 환자가 약 30%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약 50%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렬성 심부전은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급성 심장사의 위험 요인이고 심근경색 발생 후 첫 48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은 15에서 20% 정도이며
심근경색증 후 3일에서 6주 사이에 있는 회복기에 지속적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보인 환자에서는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가장 높아 12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 정도이며 이 중 50%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합니다. 또한 원해 심정지 후 생존한 환자의 경우 특별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내 심정지가 재발할 확률이 3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비호성 심근증 환자는 급성 심장사의 발생률이 성인의 경우 1년에 2에서 4%이고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는 1년에 4에서 6% 정도로 젊은 사람에서 더 높은 위험인자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급성 심장정지나 심실빈맥을 경험한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부 특정 유전자형, 재발성 실신, 활동 심전도에 나타나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좌심실 중격의 심한 비후, 운동부하 검사에서 이상혈압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급성 심장사의 고위험 표지자가 됩니다. QT 현장 증후군, 브루가다 증후군 등과 같은 유전성 심장병이 있는 경우 실신, 경련 및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젊은 나이에 발견되거나 급성 심장사의 가족력,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를 경험한 환자는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급성 심장사의 정의, 원인과 증상, 위험도 판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성 심장사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소실돼서 온몸에 피를 보내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소생되면 급성 심장 정지라 부르고 사망하면 급성 심장사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급성 심장 정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증가하며 생존율 또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최대 30%로 선진국보다는 낮은 현황입니다. 급성 심장사는 대부분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에 의하며 특히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한 번이라도 심정지를 경험했거나 심실성 빈맥이 있는 환자에서는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기질이 있는 사람에서 허열, 심리적 스트레스 등 악화인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나 심장정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급성 심장정지와 급성 심장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심장정지와 급성 심장사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성 심장정지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